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기 109년 8월 30일 제9차 메타버스 법회 선악의 상없는 자리에서 낳은 분들을 가지고 부타원 주보님께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좀 자리가 저희들 얼굴 가지고 하는 법회가 아니고 아바타를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조금은 약간 얼굴 보고 하는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닌 아바타를 가지고 하는 개념이라 뭔가 약간 어색한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실 우타원 주법진학도 모시고 강연해 보겠습니다. 네. 우타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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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타로 하다 보니까 참 이제 생뚱맞기도 하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제목을 선악의 상 없는 자리에서 낳던 분별을 가지고 제가 또 그동안에 경험됐던 말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잠깐만요. 우타원님. 좀, 원리평 목소리 좀 크게 좀 내주세요. 좀 작아요. 크게. 네. 최대치인데요. 예, 아니, 가까이 대고, 그러니까 그러면 크게 좀 제가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를 입 가까이 대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은 잘 들립니다. 어떤가요? 괜찮으시세요? 네, 괜찮아요. 아마 기계에 한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계마다 다 틀려서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 선악의 상없는 자리에서 낳던 분별은 정산종사님 법어 원리편 24장 말씀이신데요. 말씀하시기를 선악 미추와 자타 미오의 상이 없는 자리에 낳던 분별이라야 그 분별이 바르며 그 분별로 진리를 증득하고 실천하여야 원만한 도인이 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또 찾아본 인용한 책에 원불교 교전 속에 담긴 지름길 법문이란 책 속에서 제가 인용을 하는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분별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 하나는 미혹한 마음이 경계의 축탁됨으로 인하여 스스로 시비, 선악, 미추, 귀천 등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차별적 상을 지어내는 것과 두 번째로는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며 두려시 깨어 있어서 일체의 차별적 상을 떠나 주착됨이 없이 모든 경계를 밝게 비추어 보는 성품, 본래의 작용, 즉 공정영지를 말한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상없는 분별, 즉 공정영지로서 진리를 증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드보다는 자성반조, 묵조선으로 깨침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다. 여기까지는 지름길 법문 책 인용을 한 것입니다. 경계에서 제가 선악의 상 없는 자리에서 낳던 분별, 또 사실은 선악의 상 있는 자리에서 낳던 분별을 이번에 경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스승님들이나 정산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스승님들은 어쨌든 저희를 상 없는 자리에서 낳던 분별을 쓰라고 하시지만 현실에서는 사실 상 있는 자리에서 놔두는 그 분별을 쓸 때가 더 많죠. 제가 이제 저도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기질이 좀
좀 강하다는 말을 좀 평소에 잘 듣지는 않아요, 요즘은. 근데 보통은 그렇게 인식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랑 뭐 수행을 한다고 해도 평소에 이제 작은 경계 같은 것은 뭐 좀 저뿐 아니라 좀 수월하게 지나가시는 거나 뭐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된 중간 내용은,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일은 이제 그 출근해서 밥하고 이제 야채 씻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주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많이 쓰게 되고, 물도 이렇게 받아서 많이 쓰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받아서 쓰면은 어쨌든 이렇게 그 바가지로 퍼쓰고 이러는 과정 속에 저는 열심히 일한다고 물을 바가지로 이렇게 퍼쓰는 과정 속에 그 뒤로 지나가던 동료가 이제 물을 켰던가 봐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여사님 물이 찼어요."라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저도 이게 경계가 이제 탁 닿으면서 듣는 순간 맞장구로 '일하다 그런 건데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하면서 저도 큰 목소리로 이렇게 되짖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적으로 경계인 줄은 알긴 알았지만 놓쳤어요. 놓쳐 가지고 막 그 큰 목소리로 막 되질리는데, 그 순간적으로 놓쳤 마음을 이렇게 딱 생각하는 순간 놓친 것은 알았지만 그 순간적으로 많은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 뭐 이런 거죠. 다른 동료에게도 매번 참지 않는 모습이더만, 또 뭐 더러운 물도 아닌데 때로는 사과도 하는데, 내가 참기도 하는데, 뭐 이런 그 생각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올라오면서 한쪽에서 또 요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참지 말고 참지 마, 참지 마. 한번 해야 되겠어. 요번에는 딱 깔끔하게 서로 얘기를 해서 뭔가 이거를 해야지, 매번 이렇게 그 사소하게 물 튀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탁 오면서, 그 물 몇 방울 튄 거에 그리 짜증 낼 게 뭐냐 그러면서 제가 언성을 크게 하다 보니까 뭐 서로 대질린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우리가 구경 중에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러는데, 특히 이 마음에 이 상이씨하는 분별에서 낳던 그 싸움은 참 저도 재밌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저도 웃음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막 각자 언성을 높여가면서 이제 막 대질렸어요. 대질렸는데, 그러고도 또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이제 뭐 그러면서 저도 순간적으로 또 마음을 보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각자 할 일을 하고 근무를 마쳤어요. 근데 이제 그 저도 그 놓쳐서 마음을 놓쳐서 막 짜증을 내고 한 소리다 보니까 그 동료가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위에 상사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저하고 같이 근무 못 하겠다고. 그렇게 근무를 못 하겠다고 상사에게 얘기를 듣고 인제 상사가 다시 저를 또 부르고 사과하고 계속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저도 사실 그 마음을 보고 회광반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굳이 또 이렇게 그 일하다 보면 시끄럽게 소리 날 수도 있는데 또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사과하고 마무리는 인제 됐는데, 며칠 동안 인제 자선할 때나 명상할 때나 걸어서 출근할 때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쁘다든가 뭐 이렇다기보다도 '내가 그동안에 감정을 눌렀나? 내가 감정을 무시했나?' 뭐 이런 그 제 마음을 들여보면서, 제가 '경계를 내가 어떻게 대했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는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상이 있는 분별에서 이렇게 마음을 놓쳤을 때는 제가 그 경계 따라 막 큰 소리로 경계만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상대의 뭐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말에 감정이 섞여서 감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 없는 분별을 이제 경계에 당하되 제가 알긴 알겠는데 말을 해도 감정 섞이고 이렇게 또 그 상이 없을 때는 섞이거나 분별하지 않고 말도 차분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다른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그 공부가 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화를 막 내고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그 경계에서 그 상이 없는 자리에서 놔둘 때는 제가 그걸 알아챌 때는 차분하고 이렇게 되는데 상이 있고 제가 그 마음을 놓친 상이 있는 것은 결국 마음이 놓친 그 분별에서 나오는 소리는 감정적이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하고 알게 된 그런 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몇 년을 계속 만난 동료고 일한 동료고 그런데 가족보다도 사실은 자주 만나는 그런 동료인데도 참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운데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제가 늘 조심해야지 이렇게 좀 이렇게 늘 하면서 근무를 하다가도 이렇게 한 번씩 큰 언쟁이 있고 이럴 때는 참 저도 아쉽죠. 뭐 그게 뭐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참 이게 서로 같이 공부가 된 적이면은 이렇게 좀 잘 풀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참 마음으로 참 많이 아쉬운데 그 옛날에 그 정산종사님 모시고 공부했던 제자님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물어보셨어요. 정산종사님께 이렇게 좀 차갑고 기운이 느껴지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그 문답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답하시기를 그러셔요. 그 인연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저도 웃음도 나고 정말 인연이 없어서 이런가 이런 생각도 좀 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그 근무지의 분위기를 바꿔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노력은 하고 그 늘 있지만 또 좋은 결과, 좋은 그런 가정 속에 있고, 그 뭐 결과로는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 그때 그 공부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공부가 됐지만 또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씩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원천, 힘 그렇게 됐던 공부가 돼서 너무 이제 좀 감사한 그런 계기에 공부를 했던 경우가 이번 경우고요. 또 그러면 제가 분별이 진짜 없는 자리에서 낮은 분별은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또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오독 훈련원에 그 훈련을 하러 한번 갔었는데 우리가 가끔가다 오독 훈련원은 서울하고 좀 가까워서 좀 자주 가는 편이에요. 뭐 1년이라든가 뭐 2년 정도가 되면 가는데 저희가 갔던 그날은 다른 분들보다 저희가 조금 일찍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가본 곳이라 경치도 좋고 계곡물도 흐르고 이런 곳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자연하고 좀 한번 친해지고 좋은 것을 좀 한번 즐겨보자 하는 욕심이 처음에는 발동을 해서 커피하고 과자를 갖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그곳을 갔는데 계곡인데 그러니까 이제 개울물 이렇게 흐르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추억 마냥 양말도 벗고 물에 발을 담그고 사과 과자를 이렇게 먹으면서 물소리도 듣고 나무 냄새도 맡고 바로 소리도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니까 망념이랄 것도 없고 지혜랄 것도 없고 이렇게 잠깐 사이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잔잔한 마음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또 그러다가 오는 도반이 있는 거예요. 같이 간 도반이 슬쩍 이렇게 오길래 도반께도 이렇게 물에 담가보라고 발을 굉장히 시원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발 담그면서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그 시간을 이렇게 즐겼어요.
이렇게 가만히 즐기고 있을 때 이런 상황이 그 정산 종사님이 말씀하신 상 없는 자리에서 낳던 분별이잖아요. 도반 오는 것도 알고 경계 따라 그대로 깨어 있으면서 눈은 보는 작용을 하고 입은 또 말하는 작용을 하고 또 먹는 작용도 하고 그 대신 또 의식은 어디에 이렇게 주착하거나 분별하지 않아서 자유롭게 그냥 가만히 편안한 이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육군을 원만하게 사용하되 제가 거기에 분별을 하거나 놔두지 않는 이렇게 그 상황 따라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상 없는 자리에서 놔둔 분별일 때가 이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가만히 즐기고 있다가 그 이후에 짤막한 감상이 났는데 우리 그 대종사님 지난달에 우리 원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변산구공로의 성립청수성 그 말씀이 있죠. 근데 평소에는 뭐 제가 이런 그 법문 말씀 특히 이 법문 말씀은 잘 생각을 잘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감상이 드는 거예요. 모두 들어보세요. 모두 구공로의 법안 청수성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 법진도 물도 그저 그대로여라 하는 이런 짤막한 감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나 제가 그 편안하고 그 분별 없는 그 짧은 시간을 그 즐겼는지 아시겠죠? 이따 또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 하나는 제가 그 걸어서 출근을 하는데 뭐 평소에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출근을 해요. 근데 거의 그 어느 그 아파트 사이를 거의 다다라서 뭔가가 탁 느껴져서 그대로 걸음을 멈추고 제가 섰어요. 섰는데 그 뭔가는 까치로 인식이 됐어요. 그 까치도 멈춰서 어떻게 할까? 그 까치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딱 만나면 그 새들이 후두둑 날아가는데 저도 이렇게 딱 섰지만 까치도 이렇게 서면서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입에 조그마한 무언가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 가만히 섰더니 까치가 이제 생각을 마쳤는지 토끼처럼 깡총깡총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저 그런 거 처음 봤는데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면서 저에게 가라고 길을 이렇게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몇 발짝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다가 뒤를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까치가 입에 그 물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아마 그 까치가 아침 식사를 하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얼른 나는 거예요. 에고 밥 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방해가 되었네 이런 생각이 나면서 잘 드시게 하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렇게 이 경우도 사실은 상없는 자리에서 놔둔 분별이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그 경계 따라 이렇게 주착하거나 분별하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이것은 사실 그 원리편 그 정산종사님 원리편 24장의 이 법문을 그 상없는 자리에서 놔둔 분별은 사실 그 처음에 제가 원불교 다니면서 유무념 잡을 때 이렇게 헷갈리고 이렇게 그 제가 공부를 딱 이렇게 알면 딱 이렇게 알고 이렇게 그 갈이 난다 그러잖아요. 스승님들 가리를 이렇게 딱 틀 수 있는데 이게 그 제가 공부가 좀 덜 되고 몰랐을 때는 헷갈리는 법문 말씀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덧 이렇게 공부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선하게 상 없는 자리에서 놔두는 분별과 선하게 상 있는 자리에서 놔둔 분별을 이렇게 딱 가리가 나고 알게 되는 그런 공부의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혹 잘못됐거나 고칠 곳이 있으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짧다. 야, 우선이 원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짧다. 그래, 그러셨구나. 짧다. 말이 집사님 짧다. 들어오셨어요? 또 많이 짧다. 네, 많이 그렇죠. 짧다. 많이 짧죠. 네, 맞아요. 저렇게 짧게 하면은요, 절반만 했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예, 네. 예. 아니 재청이요. 네. 영화를 절반만 본 것 같아요. 절반. 후반부는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즘은 쇼츠가 인기라 길면 지루해요. 아, 그렇게 길면 크듯이. 지루해요. 네. 아, 하여튼 감사히 그렇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오늘은 아니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접하면서 네. 제목이 정말 멋있다. 제목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선악의는 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없는 가운데 낮은 분별이다. 사실 일반한다면은 다 부처님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부처님이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찬조 선생님 말씀이시니까. 네, 다 부처님 행위거든요, 이게. 그 앞에 이제 선악이든 아니면 뭐 뭐든 간에 이제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상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분별 그것을 닮아가려고 이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몸을 바꿔 살아갈 땐 분별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분별이 다만 상없이 분별하는 걸 말하는 건데 여튼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분별해 가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야 잘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거기에서 분별을 하되 상없는 분별, 상없는 자리에서 낮은 분별, 거꾸로 하여 그렇죠. 제목이 이제 앞뒤만 단어만 다른데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를 생활하는 것도 수천 번, 수만 번의 분별로 선택의 분별이죠. 선택의 분별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모범되는 아마 나트는, 상없는 가운데 나트는 분별은 천지에 아마 운행하는 그런 의지라고 할까요? 천지의 응용무념의 도가 가장 대장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들은 근데 천지만 응용무념하냐? 그렇지 않고 오늘 오타니 말씀처럼 무엇을 어떤 경계를 당할 때 상없이 낮은 분별도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저희들이 상없는 가운데 나타는 분별을 오타님으로부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그래도 저기 구경 중에 재밌는 구경 싸움 구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좀 그 얘기도 한번 해주셔요. 이게 동영상으로 남아서 참 저기 한데 원사님 그래요. 싸울 때는 마음을 놓쳐서 싸우니까 그렇게 뭐 상대를 뭐 누른다, 제압한다, 막 이런 오만 가지에 뭐 눈에선 레이저 나오고 막 그러죠. 옛날에는 우리는 어렸을 땐 육박전 했는데 육박전까지는 요즘 못 하잖아요. 법적으로 저기 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 했는데 사실 동영상이 남아서 말을 못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단어였으면 제가 더 리얼하게 말을 했을 텐데 뭐 육두문자까지는 안 쓰지만 제가 보면서 너도 참 강성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했는데 오죽하면은 상사한테 가서
여사님하고 일 못하겠다 소리를 했겠어요. 제가 강하게 했던 모양이죠. 저도 근데 사실은 그 마음에서 아 이번엔 안 참아준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이렇게 우리가 공부가 한 해 안 해나 해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면서 했기 때문에 뭐 뒤를 보면서 하기는 했어도 상사한테 가서 여사하고 일 못하겠다고 할 정도가 됐으니 이제 우습죠, 저도. 그래서 나중엔 제가 사과를 했다 그랬잖아요. 사과를 했을 때도 사실 상이 이렇게 걸려서 제가 했으면, 뭐 또 이렇게 남는 그런 저기를 했겠죠. 그랬는데, 마음을 보고 상에 없는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은 내가 미안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또 했고, 그 다음에도 제가 자선을 하거나 명상하거나 이렇게 출근할 때 이렇게 생각이 며칠 났다 그랬잖아요. 났을 때도 그 경계를 내가 어떻게 했나. 정말 순간순간 마음을 보기도 하고 놓치기도 했지만, 대꾸를 해야 되니까 놓쳤죠. 했지만, 정말 네가 상 없는 자리에서 분별 이시한 것과 없이 한 것은 어떻게 달았는가 하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쭉 보면서 짤막하게 제가 감상을 써놓은 게 있어서 사실은 오늘의 이 공부 주제가 된 거예요. 강의 주제가 됐는데 말씀으로는 정산종사님 원리편 24장을 읽을 때는 말씀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현실 생활에서는 내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리가 좀 잘 안 타지는 말씀이시고 말씀으로는 알아듣지만 실생활에 잘 할 때는 제가 놓치기도 하고 모르고 쓸 적도 많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원사님과 만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게 가리가 나름대로 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를 당해서 있을 때와 없을 때 분별을 낮추는 것을 이렇게 딱 확연히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경험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저도 한번 아주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크게 네. 다툰 적이 있는데, 제가 굳이 그렇게까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한 6개월 동안 아주 그냥 뭐 잘 두 손을 싹싹싹싹 빌었어요. 한 6개월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했냐면은 법문에도 이제 그런 게 있죠. 한 사람한테도 척을 두지 말라. 네. 오나라 올나라 군인 둘이 강을 건너려고 했는데 배에서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오나라 올나라 군사들은 서로 싸우는 지경이라 적이에요. 배 위에서 네. 싸우다가 잘못하면 배가 엎어지면 다 죽는 거죠. 그 한자가 그렇죠. 5월동지라는 말이던데 혹시라도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 차라리 내가 조금 섭섭할지언정 억울할지언정 차라리 내가 사과하는 게 더 낫겠다. 내 잘못이 사고 상대편이 6이라 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더 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것은 한 예로 우월동조 같은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도 네. 공부하면서 아마 우타님이 막 그렇게 막 이렇게 경계를 당해서 살짝 마음이 올라오실 때 올라오실 그 상황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화를 그러니까 내시더라도. 지금 원사님 말씀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이해가 되지만 현재 저희가 원불교를 이제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원불교 다니면서 마음 공부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경우처럼 이렇게 늘 그러시잖아요. 스승님께서 참아라. 갑을자리에서 참아라 이런 법문도 있고 또 이제 살면서 부모님께 들어서 뒤를 봐야지 그렇게 뒤도 안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교육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오늘의 강의 내용처럼 살짝 본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기도 하지만 제가 알아채리고 깨어서 할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끈 떨어진 연처럼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그렇게까지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원사님.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경계에 그렇게- 따라 틀리고 경우에 따라 틀리기도 하지만 네. 그렇게 심한 큰 경계를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알아채는 순간 그 경계가 이렇게 좀 내려간다 할까 감해진다 할까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 예. 않으신가? 저는 아, 그렇던데. 그렇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크게 이렇게 그 막 이렇게 저기 해서 뭐 화날 때 잘 보기가 좀 쉽기는 한데 순경일 때도 그렇게 그 저기 한 일이 많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경계가 뭐 저기 역경만 있는 게 아니라 순경에서 그런 법문도 있잖아요. 순경에서 다타 죽는다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또 어느 분께서 자기도 그렇게 참 큰 경기를 당해서 뚜껑이 열리는 순간 어떻게 상없이 분별하셨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무터님 시간을 좀 잘 벌어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예, 소정이요. 네. 소정이요. 네. 원사님께서 왜 계속 말씀하시나 그랬더니, 사회자시군요. 잠깐, 아까 원사님 오시기 전에 진행장 부님께서 저한테 사회를 보라고 하셔서 제가 극구 사양을 했거든요. 무서워갖고 공포스러워서 나가려고 했어요. 아까. 근데 마침 그때 원사님이 딱 들어오셔서 우와 너무 반가웠습니다. 예, 사설이었고요. 저도요. 그렇죠. 큰 예. 힘이세요, 원사님이. 예. 오늘 너무 말씀 짧지만 정말 굵고 강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요. 공감이 가는 게 참 많았어요.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까치한테 잘 드시게. 예. 저 그만 한 게 이제 며칠 전에 야채 가게를 갔는데 이제 제가 자주 다니는 단골인데 이제 야채 막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데 어떤 꼬마가 왔어요. 꼬마가 이제 엄마랑 왔는데 아마 그 판매하시는 분이랑 이렇게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아이스크림 더우니까 아이스크림 줄게 하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을 주는데 아기가 먹는 거야. 그 순간에 그 정말 상업이 예전 같으면 본 척도 안 하죠.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데 맛있겠네 아줌마도 먹고 싶네 하는 갑자기 이제 그 잘 드시게 하는 거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그 막 사실은 막 화나갖고 이렇게 싸웠다고 막 대질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기 경험 이제 제가 저의 경험은 아니고 이제 제가 목격을 한 건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A라는 사람이 갑자기 화를 막 벌컥 내더라고요. 이제 이제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다가 A가 막 저 화를 벌컥 내는데 이제 B도 약간 소리가 커졌겠죠. 그렇게 막 A와 B가 이제 대지르는 정도는 아니고 이제 소리로 막 하다가 갑자기 A가 하는 말이 그런데 왜 화를 내냐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격한 바로는 A가 먼저 화를 냈는데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그때 제가 뭐를 깨달았냐면 아까 오타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정말 불같이 막 화를 낼 때는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모를 때가 많아요. 예,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저분도 자기가 먼저 화를 내놓고 막 하다가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왜 화를 내냐고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왜냐면 지 자신이 화를 내놓고서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예전에 제가 정말
막 불같은 성격은 아닌데 정말 한번 정말 저 착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고 착했는데 못됐다고 이제 그런 전 농담이고 정말 이제 착했는데 한 번 화를 나면 저는 불같이 정말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을 탁 보고 나서는 이 화나거나 이러한 일상 물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화를 내는 것이지만은 참을인자 3개 가지고 살인을 면한다고들 대부분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참을인자 가지고 살인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게 추임새 넣어주세요. 얼굴이 안 보이니까 추임새 넣어주니까 너무 좋네. 예. 제가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정말 불같이 딱 화를 내는 순간이죠. 내는 도중에 딱 회광 반주를 하면 그놈의 화가 딱 없어져요. 맞아요. 예. 제가 이제 그걸 다소 내려가기도 하죠. 예. 없어지기도 하지만 좀 약할 때는 내려가기도 하죠. 예. 내려간다기보다는 칼로 무 베듯이 그냥 순식간에 그 화가 없어지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방편으로 이제 애들을 이렇게 이제 지도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아까 그 우타오님께서 또 그 말씀하셨을 때 이제 딱 그 자리를 보고 나서 그 상없는 자리 그 마음 쓴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제 성격이 이제 정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친정에서는 이제 딸 5인데 이제 저를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전에.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친정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탁 동생이 가끔씩 한 번 가다가 그냥 탁 마음에 걸리는 소리를 딱 하는데 요번에도 그야말로 그런 소리를 그냥 가슴 긁는 소리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그냥 바라봐지더라고요. 예, 아마 예전 같으면 내가 가만 안 놔뒀을 거야. 다른 사람이 있든 말든 간에 내가 반쯤 어떻게 해놨을 텐데 그냥 딱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 드냐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동생이 나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평소 말투가 어느 순간에 한 번 그냥 픽픽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사실은 이 법회 보기 전에 우타오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같이 이렇게 마음 공부에 이렇게 조금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원불교에 같이 다니면 모르는데 그런데 전혀 관심을 없고 내가 사실은 이거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것을 딱 경험하고 나서 참 안타깝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없는 자리에서 그 분별 있는 그 행동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게 결국 평화로워지더라고요. 가정 내에 있어서 예, 동생과에 있어서 가끔은 저도 아까 우타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길어지나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화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한 번은 생각을 했어요. 이걸 동생한테 좀 좋은 말로 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그런 경우가 수차례 있었는데 그냥 딱 회광반주하면 그냥 그것마저도 없어지더라고요. 예. 그런 게 틀려지는 거죠. 옛날 같으면 되돌아봤을 때 내가 잘했나 잘못했나 내가 그러다 보면 이 말을 할 걸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할 걸 이렇게 하지만 그런 마음은 안 나고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타깝다라는 말로 사실은 뭉뚱거려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생각하고
이렇게 그 지향하는 바가 틀리다 보니까 예, 말해줘도 알 수도 없지만 예, 그렇다고 그 사람에 따라서 뭐 그 큰 스승님들은 금기 따라 법을 낮추듯이 예, 방편법문이라도 이렇게 하지만 때로도 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으니까 예. 그 아까 제가 뭉뚱거려서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가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냥 뭉뚱거려서 안타깝다.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우리가 참으로 편안하고 이 공부를 이렇게 함께 하면 또 좀 알아듣기라도 하면 이렇게 조금 살짝 돌려서 말한다 그러죠. 애둘러 말하고 예.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마저도 못 알아듣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싫다 좋다 아니다 기다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설명이 할 수 없는 이런 관계다 보니까 예. 참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더 가면은 알게 모르게 분위기가 바뀌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그죠. 그 제가 상 없는 자리에서 낮추는 분별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한테 하나 뭐 질문하신 건 아니죠? 예, 질문한 거 아니에요. 같이 공감이 돼서 질문할 게 맞아요. 있나요? 네. 예, 짧고 맞아요. 굵게 아주 그랬어요.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감정을 눌렀나라고 이렇게 스스로 의문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저도 요 근래에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밖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스스로 경계에 대해서 무뎌졌나 아니면 네. 내가 그 어떤 화나 내 감정을 억누르라라는 생각을 저도 요 근래에 했어요. 네. 그런데 가만히 경우죠? 보면 예 그러한 어떤 경우냐고요? 아니 그래서 어떤 경우 아니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맞아요. 경계에 대해서 참거나 어떤 그 무관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도 요즘에 그 느낀 바예요. 그 감정을 눌렀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러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홍배입니다. 네, 의사님. 예. 내가 이 에어컨 소리를 하러 와가지고, 이제 잠시 내가 이게 자리를 떴는데, 이제 자리를 떠도, 내 아바타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 있으니까, 네, 맞아요. 죽기나 덜기나 앉아있으니까, 미안하네. 같이 참석해 있는 것처럼. 그런데, 뭐시고, 카톡 그 프로필에 내가 옛날 전부터 내가 나 없는 세계, 하나의 세계, 이제 이래 써놨거든요. 이제 내가 뭐, 나 이제, 없는 세계, 하나의 세계. 하나의 네. 세계. 그래 써놨는데. 좋네. 예? 좋아요. 그래 써놨는데. 최고. 무와 무구라. 그래, 왜 대종사님도 뭐 이원상의 일각하면은 뭐 지방 단계가 오가리 소유인 줄을 알며 그 다음에 네. 우주 만유가 이름은 각각 달라도 둘이 아닌 줄을 안다 그런 맞아요. 말씀이 있잖아, 그지요? 네. 그래 이제 그게 진짜로 이제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내가 그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이제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상대방이 나라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 분별을 할 게 없지, 그래 되는 것만, 그죠? 네. 분별해가지고 뭐 내가 참고 뭐 어떻게 잘 해결하고 이제 이래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을 알고 보면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 보는 것이 없으면은 보이는 것이 없잖아요. 네. 그 이제 좀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근데 나는 억지로라도 이제 싸울 일이 있고 뭐 화가 날 일이 있고 이러면은 그 이제 상대방을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그러면은 썩날 일이 별로 없어. 네. 그 분별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지요? 그래 내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도 보면 영감 할머니들이 막 한 번씩 싸우기도 그럼요. 한다고. 그럼요. 뭐 며칠 죽이려고 해갖고 막 그럼요.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분이 안 풀리가 막 이제 식색을 쌌는데 나는 네. 그 사람이 미친년이라 한다고 해서 내가 미친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나쁜 년이라 한다고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래 썩내지 말라고 이제 말은 그래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 나는 이제 조금 이제 성내고 뭐 좀 상대방하고 트러블 일으키고 하는 거는 좀 뭐 많이 줄어들고 뭐 그러진 없다시피 해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둘이 아니다. 네. 나다. 저 상대방도 나다. 그게 이차가 없는 기지 말하자면 하나의 세계가 되는 기지. 그래 되면은 좀 이제 살기가 좀 안 수습니까 그러면 그지? 갈등이 있고 뭐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뭐 이러면 그게 참 괴롭잖아요. 괴로운데 그렇죠. 그게 조금 줄어드는 거. 이제 뭐 마누라가 뭐 이야기를 해도 그냥 가만히 들어만 주면은 네. 너는 그런 생각을 맞아요. 했구나. 너는 그런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뭐 그러면 예, 최고이십니다. 썩는 일이 별로 없지. 썩는 일이 별로 없지. 뭐 그래도 한번 싸우게 싸워요. 그래도 은사님 그 말씀도 좋지만 그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크게 말씀을 하신 거고 또 우리가 탕 없는 자리에서 놔둔 분별도 있지만 탕 있는 자리에서도 분별을 놔두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치열하게 또 할 때는 해야 이게 나가는 원동력도 되고 그런 거지. 잘못하면 우리가 탕 없는 자리에서만 계속 하라 그러면 물에 물 탄 듯 그런 말 있잖아요. 술에 술 탄 듯 이런 말씀 저 어려서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사님? 그런 게 이제 이 육신을 나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항상 그렇지 또. 항상 그렇지. 근데 이 육신하고 분별하는 그 마음이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무엇이라고 거의 아는 참나 원래의 마음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거는 근데 그게 같다 이 말이지. 몸은 그렇죠. 틀리지잖아. 틀리니까 그럼 싸울 땐 또 싸워야지 뭐. 싸우는 재미로 그러니까 또 살기도 하고. 은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없는 세계, 하나의 세계 이거 무슨 캐치프레이어 마냥 이런 것은 좋은데 현실에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지만 상 없는 자리에서도 놔두는 분별도 있지만 상 없는 자리에서 놔두는 분별이 지향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 있는 자리에서 놔두는 분별도 있는 거다. 제가 알고 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나고 어쨌든 은사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오온이 개공한 걸 보고 그 괴로움을 건넜다 이래 그런 말 있잖아. 이거를 이제 나와 이 몸과 생각이 내가 아니면 신경질 날리기 조금 많이 줄어들지. 조금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
똑같이 네, 예, 라디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이제 한 말씀 저도 드릴게요. 예. 네네. 오늘 그 상영된 그 영화가 필름이 아주 짧았는데요. 분명히 짧았지만 꽤 내용이 그래도 네, 감독이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그 장면을 좋은 장면을 거기에 실어가지고 참 그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너무 좋았고요. 우리가 그 이론 공부만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마음을 쓴 이야기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와 닿는 부분이 아주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우리 우타원님이 그 시가 떠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가 네. 완전히 공감해요. 완전히. 왜냐면 마음이 고요하고 텅 비고 그리고 맑은 때는요. 네, 시가 나와요. 근데 그 시의 어떻게 보면은 그 품질이 시의 어떤 아주 잘 쓰는 그 시인의 시와 같이 그렇게 그런 것은 각자의 그 시 쓰는 그 재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아이들의 시도 그렇지만 어떤 그 시의 형식이라든지 그것을 떠나서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이 시로 나타나거든요. 저도 많은 그런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놓치고 하는 거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음을 놓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공부한 내용에 비하면은 아차 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제 싸움을 하다가도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도 자기의 말이 자기 귀 속으로 들어오면은요, 이것은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을 놓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 뜻대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아까 말씀하신 회광반조를 통해서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에게 하는 행위라든지 그런 어떤 저기를 멈출 수가 있는데 그거는 마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마치 자기 손에 스위치를 갖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온오프 스위치를 자기가 혼자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는 행위와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귀로 계속 들리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저도 모르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광반조를 하면 즉각 그거를 스스로 스위치를 끄고 그냥 본래 상태로 돌아가서 아무 어떤 밉고 좋고 하는 그것을 떠나서 마음을 그 자리에 쓸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을 체험적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제 소견인데 어떻게 들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례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보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우타원님을 처음 본 그때 저에 대한 소감은 인연을 말씀하시나요? 네, 처음 본 소감은 이런 거였어요. 제가 표현을 하자면 우리 우타원님은 여자분이신데 가령 아주 그 우락부락한 10명의 남자들이 덤벼든다고 하더라도 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들었어요. 강성이네. 굉장히 단단하다. 네, 강성이 굉장히 단단하고 굉장히 어쨌든 네, 씩씩하고 어쨌든 굉장히 불그레였던 그런 게 있어요 얼굴에. 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우타오님을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제가 표현을 하니까 그래요.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은요, 이것도 제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부터 제가 보면은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굉장히 그 밝아졌고요. 밝아지고 맑아졌어요. 얼굴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얼굴이 아주 깨끗하고 맑고 이렇게 보여서 저는 과거에 우리 우타오님을 봤던 인상하고 너무 다르다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느끼고 다른 분들한테 우타온 얘기만 하면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신뢰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좋다는 뜻입니다. 제 말씀은. 네, 이상입니다. 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계속 무슨 잡음이 들려요. 에코처럼. 네, 그러네요. 어디서 텔레비전이나 뭐 라디오를 틀어놓으셨나? 뭐가 가깝게 있는 것 같아요. 음향기계와 음향기계가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지금은 안 나네. 예, 지금 안 나요. 지금은 안 네, 나요. 지금은 소리가 안 나네요. 예, 됐네요. 예. 누가 마음을 놓쳤나 봐요. 또 난다. 지금 또 나는데? 지금 또 나는데요. 왜 그러지? 안 난다. 그러니까 우타원님이 달라진 게 아니고 네. 돼지 눈으로 보면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으로 보면 부처로 보인다. 네, 그 말씀도 답이 되겠지요. 답이 네. 되겠는데 죄송합니다. 답을 낸다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제가 공부인데 공부하는 이 과정 속에 저도 은사님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공부가 되면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뭐 변했겠죠. 어떻게 안 변했겠어요. 제 마음이 변한 거를 제가 아는데 그랬기 때문에 변한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왕이면 바람직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나가는 쪽으로 바뀔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스승님서부터 도마님들이 계셔서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원불교 처음 들어왔을 때 마음도 있지만 생각의 지향이 바뀌었죠. 바뀌어서 쭉 교도로서 생활을 하지만 제가 교도로 공부 모임에 제가 마음을 갖고 나서는 또 다른 생각의 방향성이 바뀐 거죠. 그게 저로서는 만족하고 감사한 부분이죠. 현 스승님께도 늘 감사하죠. 지난번에 제가 괜히 제가 스승님 얘기하다 좀 울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현 스승님이 또 계시니까 또 감사한 일이죠. 감사합니다. 어쨌든. 네네, 우타오님. 네.
예, 네. 동영상의 녹화 중이기 때문에 좀 약간의 예, 실례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우타원님이 속하신 그런 교당에 잘 오래 이제 잘 우타원님과 가까이 어, 이렇게 교류하셨던 그런 교도님들이 계실 텐데 혹시 한번 교도님들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예, 여쭤보세요. 과거에 나하고 지금 나는 어떻게 보이냐고. 왜 그런 거 하면 네. 아, 예, 예, 아, 저의 예, 소감이에요. 예. 이건 저의 소감인데 그건 이제 직접 아,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난다. 제가요, 지금은 한강교당에 적을 두지만 옛날에는 그 도남교당에 적을 두고 있었거든요. 저더러 족강패라고 부르던 후배 교도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맞네. 아, 저더러 그래서 아, 예. 족강패, 조두모, 별명 아닌 별명 애칭을 진짜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족강패, 조두모,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씩 웃고 그랬던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애칭으로 듣기는 했는데 강화되는 기질이 그렇게 표현됐었던 것 같으네요. 진짜. 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네. 인정을 바로 됐네. 네.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이제 제가 네, 그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아주 네, 시비가 정확하고 강인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아주 정말 시비가 틀림이 없고 아주 뭐 칼로 자른 듯이 아주 명확하고 그러면서도 얼굴이 좀 이렇게 강하게 보이는 인상이라는 뜻으로 제가 뭐 10명이 남자들이 네, 덤벼들어도 다 그냥 네, 물리치겠다는 표현을 제가 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저 우타오님도 아시고 다른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많이 있고요. 마음이 변하면 얼굴이 변하잖아요. 게다가 마음의 그렇죠.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신조, 어떤 습관 이런 것을 꽉 갖고 있으면 네, 네, 얼굴이 그렇게 딱 고정이 되어 버리는데 네, 이게 이제 마음이 네, 비워지고 공부하면서요. 마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텅 비고 저기 한 마음, 밝은 마음, 그렇게 이제 성성적저한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절 얼굴이 풀어지고요. 얼굴이 딱 굳지 않고 아주 온화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맑고 얼굴이 뭐 맑다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그 표정이 맑은 그런 것으로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그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그때는 나름대로 제가 저라는 포장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기질적으로도 좋아하고 싫은 게 분명하기는 했지만 우리 스승님들 그 법문 말씀에 그 아침 신고 잠깐 하는 것이 무슨 큰 힘이 쌓이오마는 영단이 쌓인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도 저고 지금도 저지만 그때는 겉모습의 단단함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제가 공부인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제가 마음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은 옛날보다 더 강직해지지 않았을까? 뭐 10명쯤, 20명쯤은 간단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스개 같은 생각이 잠깐 스치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박수요. 예, 축하합니다. 이럴 때 원사님이 말씀을 좀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데 거의 다른 분들 원사님 그렇죠. 너무 해설 안 하고 말씀드렸구나. 신천은 말씀 듣는데 음식 한 학기 전에 아바타를 군대를 놓아두고 갔는데 지금 다른 데 가신 것 같았어요. 아바타 놓아두시고 바깥으로. 그래서 한 달 전에 가보니까 나무가 중금하게 딱 부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어, 누구란 거 이거 보니까
바퀴짝이 선명해요. 그래서 제가 한 11시 반, 12시쯤에 간 것 같은데, 애가 아침에 누가 그랬다. 바퀴짝을 해다가 나오다가 이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장님, 이거 음, 누가 이렇게 나라 부러뜨렸어요. 하고 오다가 마을 해관을 막 지나오는데 해관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제 네, 농장 밑에 이제 그 밭주인인데, 얼마 전 네. 혹시 뭐 들어간 거 없었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뭐 없었는데요? 어제 우리 밭에 흙을 넣느라고 차 하나 15톤 덤퍼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 네. 우리 그 사람 밭으로 가는 길에 그 발자국하고 제 나무에 부러뜨리는 그 차 발자국 같아요. 거기서 그때 같이 난 거요. 거기서 거기 난 10m에서 향하는데 음, 거기서 이제 컵을 네. 들은 거예요. 이제 집 위에서. 그러고 이장님은 이래서 이렇게 해서 다 알려줬어. 이렇게 했대요. 하고서 1분을 전했는데 이장님이 얘기만 했지 확실하게 보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그래. 저 금액으로 따지면은 제 생각에는 그게 한 20만 원짜리 정도 남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20만 원. 현금으로 변환을 시키면은 그러면은 20만 원 다 달라기는 그렇고 한 10만 원 정도의 내 가치는 충분히 저 사람이 내 걸 그렇게는 놨는데 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연락을 안 해.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 내버려 두자. 이제 그렇게 이제 내버려 두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번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다라고 하고서 어떻게 취소하는 게 맞을까 하고 그 취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 15등 덤부차 들어온 사람 확실해요. 그 사람 확실하고 그 사람은 구청에서 뭐 일을 받아가지고 구청 어떤 장비 회사에서 했는지 알아요. 근데 제가 더 이제 추구가 안 하고 그냥 그냥 하고 제가 사실 지금 접었어요. 접었는데 어떻게 사는 게 맞나 하고 한번 짧은 그 오터님의 말씀에 이걸로 공간을 좀 더 채워보려고 합니다. 무슨 나무인데 그것이 나무가 아까 뭐예요? 우리 나무가 희귀나무예요. 황금정령이라고 그 방금 뭐? 그다가 땅으로다 이렇게 지피식물 땅으로 잔디 뻗듯이 측면국 뻗듯이 땅으로만 뻗는 식물인데 나무인데 음. 이제 이렇게 굽이굽이 곡을 쳐서 한 1m 아, 10 정도 이제 위로 수직으로다가 곡을 주면서 만드는 이게 조형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한 향나무예요. 나무예요. 향나무예요. 향나무는 아닌데 음. 그 아, 향나무과 측병과라고 그래요. 그것을. 네. 그럼 저는 그러면은 이제 일단 노릇으로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봐야지. 그, 그 뭐고 추럭 그 몰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한 30만 원짜리 나무가 박살이 났는데 어쩔 거냐고 물어봐야지. 그래서 그 그걸 이제 뺑소니 차량은 아니고 뺑소니 나무 뺑소니 나무구만. 부터님 네, 뭐 원사님이 또 답하셨네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요즘은 경계에 딱 닫혀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기 역경보다도 순경 같은 것도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바깥으로 보이는 그런 많은 경계를 제 안으로 돌이켜봐요. 그걸 뭐 자꾸 회광반조다 이러면 한데 원사님 마음에 비춰보세요. 그래서 원사님 마음 비춰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해야 그게 마음에 이렇게 어떠한 저기가 딱 나오는 거지. 바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그 문제 해결도 안 될 뿐더러 갈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제 마음에서 그 뭐 손해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그 마음에 비춰봐서 그 항상 처리를 하는 순경이든 역경이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 말씀이면. 아니, 그래, 이야기하면은 그 30만 원까지는 못 물려주고 돈 10만 원 내 드릴게요. 이래야 깁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차에도 이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대물로 간단하게 네. 처리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장님이 그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네네. 아이 그 정도 갖고 뭘 그래 그냥 참고 말아라 이 뜻을 약하게 표현하는 건지 그래서 네. 이게 좀 너무 나누려고 하지 많은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접었어요 마음속으로. 그거 그렇구나. 이제 이게 작은 거라고만 꼭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도 그 네. 는 섭섭한 거 있고 나무를 뚫어 그렇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알려서 한마디라도 말 듣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면 누가 와서 또 부러뜨리면은 또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못 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는 거야. 이분 나한테는 그래요? 라고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지사들이 그래도 나름 법에 맞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엔 제가 그냥 혹시 이장님이 일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나 하는 생각을 살짝 하면서 마음속으로 사실 접었어요. 오늘 하다 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나무를 이렇게 이제 부러진 걸 올리려면은 시기적으로 그게 예. 주 가지가 있거든. 주 가지가 부러지면은 그 위까지 올리려면은 그렇죠. 예. 어렵죠. 또 시간도 왜 가야 되고. 예, 삼으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있는데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적었어요. 박수. 근데 제가 그러지 않아도 예. 그러지 않아도 그 저기를 하면서 그 우리 그 봉산 대회장님을 잠깐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무리 발언으로 하려고 했던 말씀드릴 게 있었는데 우리 그 말씀 자주 하셨잖아요. 봉사님께서 가리어서 끌리고 끌려서 그러고 끌러서 죄가 된다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 강의 네.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봉사님 말씀을 이제 자주 하셨잖아요. 그 봉사님 생각도 잠깐 나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원사님이 잘 처리하시고 벌써 마음에 그 어떠한 답을 내고 계셨으니까 잘 들으시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경계에 밖으로 비치지 않고 안으로 비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상없는 가운데 나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시비에 아니면 나의 이득에 이해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그래서 내본 거예요. 맞아요. 함께 공부하죠. 뭐 무조건 찾는다고 무조건 뭐 저기 한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른 분별에 그게 아니지 않겠어요? 네, 그 말씀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또 이런 시비 사시면서 이런 또 시비에 걸려가지고 내가 상없는 가운데 낮은 뭐 분들 그런 게 또 혹시 다른 분은 없으실까? 예, 소정이요. 네. 예. 이제 12분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편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견. 우리가 이제 또 형제 얘기하는데, 며칠 전에 저 모임 다녀와서 그래요. 다녀와서 그러는데, 이제 그 각 형제들마다 자식들이 이제 둘 있고 셋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꼭 어느 동생의 자식들을 편애하고 어느 자식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약간 편견을 두더라고요. 오래전부터.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마음에 걸렸어요. 사실은 그게 마음에 걸려서 이제 그 조카들을 만나면 제가 더 이쁜 표정을 하죠. 아이고 이쁜 놈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뭐 하고 이제 계속 그래왔거든요. 근데 요번에 왔는데 이제 언니가 그 조카들한테 이야기도, 왜냐면 지 언니 집에 오면 정말 오랜만에 왔으면 이야기도 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살갑게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일부러 약간의 더 이렇게 더 표현을 한다고 그러지만 또 과장된 건 아니고 이제 제 마음에서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이번에 언니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요렇게 뭐라 그러죠? 먼저 우타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많이 바뀌어진다는, 동화된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예. 이거랑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법문에서는 방편이라고 그러시는데 예. 애둘러서 이렇게 좀 하시고 하셨다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예,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가까운 인연과 예. 이렇게 접촉이 되는 거지. 인연 없는 사람하고야 무슨 저기 할 게 있겠어요. 그쵸? 뭐 좋던 싫던 가까운 인연들끼리 되는 거고, 어쨌든 아까도 정선 종사님 말씀을 잠깐 저도 이제 그 동료들과의 그런 저기가 이렇게 싸하고 뭐 이런 것이 정선 종사님 제자한테 인연이 없는 인연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듣고 마음으로 이렇게 딱 기뻤어요. 저 때도 저렇게 정산 종사님께 문답을 하셨구나. 그래, 다 같은 인연이고, 우리 아까 은사님 말씀처럼 하나의 세계인데, 나 없는 세계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안 될까? 될 수 없는 게 세상이겠죠. 될 수 없는 게. 근데 되고자 하는 거에서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이런데, 그렇게 싸한 것은 그래 인연이 없어서 그렇구나. 그렇다면 뭐 그저 묵묵히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좋다 싫다라든가 뭐 그렇게 어떠한 저기를 의미부여라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편안해졌고 다른 동료들도 아까 나도현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접을 안 하지 저한테. 범접을 안 해. 야 강한 강성 한번 썼습니다. 범접을 안 합니다. 예. 아이고야. 저도 아까 진행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해요. 왜냐면 오타오님을 쭉 봐왔기 때문에. 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달리 말할 건 없고 덕분이라고, 함께 공부한 덕분이라고 그러고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 다들 선한 영향력이 됩시다. 네, 선한 영향력을 해야지. 한 가지 떠오르는 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주제가 선악의 상 없는 자리에서 나툰 분별이었는데요.
상 없는 자리에서 나툰 분별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냐 하는 그거를 좀 굳이 이렇게 구별해 보자면, 선악의 상이 있는 자리에서는, 사실 선악의 상이 있는 자리라고 하는 건 좀 약간 그 어폐가 있어요. 표현이 선악의 상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선악의 상이 있는 어떤 행위 또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지, 선악의 상이 있는 자리라는 게 따로 없거든요. 선악의 상이 없는 자리는 네. 있어도 선악의 상이 있는 자리는 따로 없어요. 우리가 그 상을 짓는 것이니까, 상을 스스로가 일으키는 것이니까. 근데 선악의 상이 있는 그런 행위는, 그런 마음은 가장 이제 좋은 경우가 이제 올바른 행위를 할 때일 텐데, 선악의 상이 있는 그런 그 행위는요, 올바른, 정말 네. 올바른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적으로 우리의 그 본래 성품으로 이렇게 비견해서 보면 그것은 속박된 거죠. 자유가 없는 그런 선행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옳은 행위를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스스로가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리고 자칫 놓아두면 거기에 이제 아상이 생기고요. 자기가 그걸 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아상을 또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그 성품의 본래 간직되어 있는 본래 그 무의의 그런 행위 아니고 속박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런 행위라고 보고요. 결과는 물론 좋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선악의 상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 성품의 그런 지혜작용이죠. 거기에서 나툰 분별은, 이것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고, 이 행위는 좋다 나쁘다 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좋다 나쁘다는 상일체가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자유로워요. 그 스스로를 속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나 다 그 마음을 쓴다고 하더라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상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저절로 지키는 계가 되는 거죠. 저절로 지키는 계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상 없는 자리에서 나툰 분별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게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중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우리의 본래 공부법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사님. 제가 이게 에코가 있는 것 같아서 껐다가 그냥 네, 원사님 그러는 바람에 너무 해제가 안 됐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마음으로 세속적인 이야기도 했다가 나무가 부러지는 세속적인 이야기, 또 본문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상 없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보고 싶네요. 상이 없는 행을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제가 그 대표로 말하면은 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천지만큼은 뭐 무념행을 하는 걸 가장 대표로 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상 있는 행을 하는 것도 뭘까? 아니면 그것은 영혼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각혼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은 뭐 생혼, 식물적 생혼, 동물적 뭐 영혼, 어디 보면은
사자가 사냥을 하는데 버팔로 엄마가 새끼가 여기 이제 잡혀가는데 엄마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버팔로가 여러 마리들이 많은데 도와주지 못해. 그러다가 문득 어느 버팔로가 하나가 와서 사자를 그냥 뿔로 확 들여받아갖고 그냥 혼내게 줘요. 그러니까 사자가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버팔로들도 와서 도와줘갖고 사자 무리를 그냥 막 10마리는 무리를 그냥 쫓아버려요. 워낙 힘인데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자식 정도. 자기 자식도 잘못하면 못 지키고 그러죠. 힘이 있어도. 그런데 사람만큼은 그렇게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지에 따라서 상을 내기도 하고 상 없는 가운데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튼 상 없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천지의 행위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다. 근데 사람은 갈망할 수 있으니까 아마 대조사님이 열애의 법문에 동화에도 분별에 차이 없게 순종하고 정화에도 분별이 절대 맞게 하는 것이다. 그게 열애의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다. 라고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없는 참 나툼이 어렵지만은 그 상도 같으면은 예를 들면은 버팔로가 자기 자식을 잘 보호하는 상 그러면은 그 상은 분별 있는 상이지만 없이 하는 상도 된다 이런 생각이 없이도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칩니다. 네, 우타님 우타님은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짧은 그 강연에 제가 좀 더 보탠 거예요. 처음 네, 가운데 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없이 나타는 것도 뭐 또 없을까요? 저희들이 살면서 상없이 나타는 거. 저기 자녀들을 거의 다 이제 출가도 시킨 분들도 많고 뭐 거의 다 키우셨을 것 같은데 자녀를 키울 때 정말 헌신적이잖아요. 헌신적인데 우터님 자녀 저기 출가 다 보냈지요? 네. 어떤가요? 저기 한같이 만났나요? 저놈의 자식들이 저기에 가더니 이제는 엄마 아빠를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뭐 그냥 지들끼리만 좋다고 잘하네 뭐 이런 거 없나요? 없는데요. 보살이시네.